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러시아 연방이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대로 붕괴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세 개를 크게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 먼저 푸틴이 이번 전쟁 끝난 다음에 퇴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계 구도 관련해서 권력 투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후계 그룹이 나오는데, 그 후계 그룹은 예컨대 이제 올드 엘리트들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푸틴 아류의 그런 세력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나 이제 푸틴처럼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이 민주화를 위해서 서서히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푸틴은 자, 이 후르시초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최초 둘 다 임기가 대단히 좋게 출발을 했는데, 그러나 이 후르시초프 같은 경우는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 때문에 인기가 급락을 했고, 그래서 퇴임 압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스태그네이션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이것이 만약 패할 경우에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결과 따라서 이제 말년 인기는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도 후계자 선정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푸틴도 후계자 선정을 안 했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여기에 이제 권력 투쟁이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자, 이제 완전히 무슨 예컨대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극우민족주의자들, 자, 이 완전히 스펙트럼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극우민족주의자, 전쟁 계속 하자 앞으로 이런 물론 소수겠지만은, 그 다음에 전제보수주의자, 야, 푸틴 노선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막 그런 세력들하고 한편이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자, 전쟁을 끝내야 되고 러시아는 개혁의 이 발동을 걸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제 그 개혁 세력들, 이 두 세력 간의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체제가 점차 러시아 연방 체제가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발전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후속 정권은 이제 올드 엘리트가 다시 지배를 할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난 90년 소련 해체 이후에 이제 30년 동안 전부 다 구소련 공산 엘리트들이 지배를 했는데, 옐친 10년, 푸틴 20년, 예컨대. 자,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게 여태까지 통치를 해오면서 러시아 연방을 완전히 이제 병들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주로 동구권 공산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차우세스쿠 이 사망 이후에 96년 의회 선거 때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집권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벨라루스는 지금도 루카셴코가 하고 있고, 예컨대. 자, 그러나 이제 폴란드나 체코, 슬로바키아나 이런 데는 그야말로 이제 민주화되면서 곧장 민주화를 주동했던 그런 반체제 인사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곧장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구권의 다른 이쪽 나라들, 예컨대 이제 러시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마찬가지, 무슨 이 벨라루스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과도 민주주의 정착에 실패를 했고, 지난번 얘기대로 10년 동안 옐친 이 사람은 자, 이제 민주주의 하겠다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하겠다 하면서 흉내를 냈는데, 완전히 하다 보니까 이제 디펙트 데모크라시에서 완전히 기형적인 그런 지 입맛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민주주의를 했고, 그 다음에 푸틴은 한 발 더 나가서 완전히 스틸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자기 컨셉에 따른 데모크라시, 이거를 전부 하면서 완전히 구소련 체제로 이 러시아 연방을 회귀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푸틴이 후속 정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푸틴처럼 무슨 라디칼 하다든지 아그레시브 하다든지 내셔널리스틱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자, 역사적으로 이제 전쟁 이후에 들어서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성향 자체가 이제 온건파고 이 보수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 구소련 이쪽에서 볼 때, 자, 이제 전쟁 이후에 예컨대 후르츠초프나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이 온건파 보수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브레즈네프 같은 경우는 브레즈네프 독트린 해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
이미지도 있지만, 그러나 1975년도 헬싱키 파이널 액트 CSC, 그 당시에 그 CSC 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Europe, 유럽 안보 협력 그 이사회, 여기에 따라서 헬싱키 파이널 액트 이거를 지금 현재 주도했던 사람이 브레즈네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헬싱키 파이널 액트가 완전히 동서냉전의 어떤 이런 시금석이 된 그런 그 결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냉전 종식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브레즈네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르바초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후속되는 이제 포스트 푸틴, 자, 노멘클라투라 이 사람들은 푸틴 같이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정책 변화를 기대로 하는데, 그러나 이 과거 공산주의 했던 사람들 가만 보러 보니까 전부 다 이 기회주의자이다, 오퍼튜니스트다. 그리고 하드라이너도 몇 명인데 극소수다. 이 파트로셰프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안보이사회 의장, 파트로셰프 이 사람 하드라이너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완전 소수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그 러시아 연방 예컨대 이제 민주화 실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러시아 연방 내에서 민주적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2단계로 진행되거든요.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이제 포스푸틴 엘리트들이 이제 사회를 통제를 하면서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2단계 이제 민주화 운동에 이거는 irreversible 해서 어느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지난 30년간 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 지금 이제 수업료도 냈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제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푸틴 후속 정권은 그러나 러시아에 산적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할 그런 능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규모 무슨 이 억압조치를 취하면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체제가 약화되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비러시아 공화국들은 야 지금이 때다 하면서 이제 분리독립 요구 이런 것들이 거세질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포를 쏘아 올리는 것들이 이제 바로 무슬림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지방 자치 공화국들이다. 타타스탄, 바시코토스탄, 그다음에 체첸, 그다음 다게스탄, 자흐야 이런 공화국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자, 러시아 연방은 점차 이제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지방의 자치공화국들은 점차 분리 독립 운동을 이제 가속화시키고, 자, 이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러시아 연방은 스테이트메이트 됐다가, 디클라인 됐다가, 컬랍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붕괴 유형은 1917년 스타일로 갈까? 아니면 91년도 스타일로 갈까? 자, 이거 봤을 때, 91년도로 가는 거는 대단히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 봉에는 1917년, 다시 얘기대로,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혁명 이후에 예컨대 20개의 어떤 독자의 자치 국가들이, 독립국가들이 나타난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그때는 20개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대로 20달에서 35개 이런 나라들로 독립국가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는 자, 전쟁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대로 전쟁 실패와 동시에 이제 와해로 직결된다. 이 역사적인 사례에 따르면 이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와해 사례가 이제 패전 이후에 아니면 혁명이나 이 체제 와해 이후에 아니면 경제 위기 다음에 이제 반드시 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제국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 1812년 러시아 쳤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1814년 라이프치히 대전에서 실패하고 프로시아하고 붙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이후에 자, 오스만 제국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오홍 제국 무너지고, 독일 제국 무너지고, 러시아 제국 무너지고. 그러니까 전쟁 패배 이후에 전부 다 이와 같은 큰 제국들이 다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붕괴 이후에 예컨대 1917년 이후에 자,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독립국가들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 나중에 22년대 소련 출범하면서 다시 얘네들이 편입됐지만, 구소련 공화국으로 편입됐지만,
자, 그러나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1917년, 18년 그때부터 이제 독립국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1918년도 이제 하프스부르크 완전히 무너지고 이 제국 무너지고 나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폴란,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 독립국가들이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독립국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던 동서냉전 끝난 다음에 자 패배기는 소련이 붕괴돼서 다민족 국가가 나타났고 자 우크라이나 자 이것은 이제 결정령이다. 이건 전적 아스펙트에서 전부 다 이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패배고 도덕적으로 패배, 경제적으로 패배고 완전히 러시아 연맹의 완전히 그 100% 패배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와해로 그 다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전쟁 패망이고요. 세 번째 그 시나리오는 내전 상황이다. 1917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제국 군인들이 이제 독일전하고 붙었다가 완전히 깨지고 돌아오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무슨 뭐 라스푸틴의 그야말로 주술에 따라서 뭐 그 전쟁하면 이긴다 해서 갔다가 다 완전히 깨지고 들어와서는 이제 전부 완전히 그 이제 혁명 그 주체 세력으로 전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내전파, 적군파, 백군파 이제 내전이 일어났는데 여기 권력들이 들어간 것도 완전히 이제 이제 극우 민족주의자. 자, 이쪽 한편,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 이쪽 그 기존 체제, 그 다음에 개혁 세력,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아울려서 권력 투쟁을 벌였다. 그러면서 러시아 체제는 점차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장반락 세력들로 전부 밖에 나갔다. 그 얘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민족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민족들은 독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독자의 어떤 이런 행정, 이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자.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 이 말이죠.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 위기를 예컨대 극복을 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잃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권력투쟁 내전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그만 중국의 그 위성국가로 남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극복을 못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이제 그 유라시아 이쪽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분리 독립해서 전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